알쏭달쏭 법률 예솔노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런 생활 법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단어 정말 지겹죠. 그렇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우리 삶과 함께 한다고 봐야 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생활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게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터넷이 부쩍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담 사연으로도 많이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먼저 인터넷상의 사건 사고들을 OX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몰래 엄마 핸드폰 현금 결제 시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서혜원 변호사님, 김서환 변호사님 모두 다 O 들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사건 먼저 어떤 사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환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뭐 한 초등학생이 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죠. 어플리케이션 이제 하쿠나 라이브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통해서 BJ한테 이제 1억 3천만 원을 입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 큰 돈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이제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와 시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던 결제 어플로 이제 결제를 한 거죠. 네. 예. 하쿠나 라이브는 별다른 연락처도 없어서 일단은 메일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돈의 일부를 받고, 근데 여전히 4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 또 확인된 바로는 이제 하쿠나 라이브 측에서 이제 전액 반환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무슨 그렇게 큰 돈이 있나 했는데 이게 전세 보증금이었네요. 못 돌려받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뭐 사실 초반 수사 시험에서는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더욱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사실 정말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원래는. 네,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거래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거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손실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손실받은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보호자 등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 등 과실 여부에 따라서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반환 의무를 지는 자가 돈을 다 탕진해버리거나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반환을 하지 못해서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운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실제 사례를 네. 말씀드리면 네. 2015년에 A씨의 미성년 아들인 B군이 A씨의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고 졸랐고 어머니 A씨가 한 번만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제 카드 번호를 B군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이제 A씨의 카드 정보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A씨 몰래 B군이 25차례에 걸쳐서 한 181만 원 가량의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어머니 A씨가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동의 없는 결제임을 주장을 하고 금액 반환을 요구를 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구글 측이 A에게 결제 금액의 50%인 90만 9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미성년자의 관리를 소홀히 한 부모의 과실도 절반 정도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공론화가 정말 됐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받게 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100% 다 돌려받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사례처럼 뭐 부모님이 이제 카드를 아까 줘서 뭐 결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 뭐 오프라인 결제를 하면은 뭐 동의 여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확인하고 이거 미성년자가 카드 내밀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부모 명의 계정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이나 뭐 핸드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면이 아니잖아요. 비대면 거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 핸드폰을 뭐 이렇게 건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인적사항 알 수도 있으니까 입력해서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사실 파악한다는 게 이 거래 상대방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결국 사업자, 보호자 또 양쪽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우리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해석이 비대면 결제라는 거를 이제 상정했던 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 행위가 맞느냐, 그래서 이거 취소 가능한 행위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 중이에요. 사실 많이. 예. 그렇군요. 좀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네네네. 이렇게 좀 많이 이런 예, 일이 예, 벌어지기 예, 때문에 자 그럼 게임 쪽이 아니라 혹시 다른 쪽에서도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IPTV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 매달 3,000원대 요금이 5년간 추가로 결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예.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 서비스 해지와 이용 요금의 환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A씨에게 취소권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네. 이유는 미성년자인 A씨의 자녀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그 주장에 다른 증빙이 없다. 이렇게 말로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가 A씨의 자녀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게 되어 있는 점,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에 총 49곡의 곡을 재생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비추어 볼 때는 부가 서비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라고 본 것인데요. 예. 다만 소보원은 서비스 사업자가 둔 IPTV 이용 약관 중에 일부 관련 부분을 문제로 이제 삼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나 SMS 등으로 알려야 되는데 네. 사업자가 이런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측에 이제 일부 사용 금액이 10만 2천 원을 환급하고 예. 만일 지체할 경우에는 이제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해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결과가 또 나왔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문제가 된 것은 14세 이상 가입 가능한 이 어플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서 성착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데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요? 예, 네. 일단 뭐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네. 뭐 한 방송에서 이제 이 사건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근데 자신의 딸이 이제 뭐 이 성착취와 유사한 강요를 당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초등학생이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방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 BJ들이 이제 고액 후원자들을 뭐 네. 뭐 프라이빗 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좀 고액 후원자들만 모아놓은 방인가 봐요. 그런 방에 초대해서 노예로 삼는 경우가 곧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또 쉽게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또 이렇게 걸리는 거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뭐 이제 뭐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 집에다 다 알리겠다 이런 사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주장일 뿐인데 네. 사실 아직은 밝혀진 건 아닌데 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폭행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범죄와 다르게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정신적 상해를 남기게 되는 범죄고요. 네. 근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접근이 쉬워서 누구나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뭐 불법 영상물을 링크로 전송하여 전파하는 방법과 네. 뭐 언어를 통한 성희롱, 이제 디지털 이 온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알바 모집하는 뭐 구직 공고글을 보았다는 이유로 뭐 강요와 협박을 통해서 성착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성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처벌 규정은 불법 창의력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영상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그것 또한 3년 이상의 징역 및 뭐 1년 징역에 처해지고 또 협박을 했다면 협박에 또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정말 갈수록 정말 신종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각종 사건 사고 많이들 맡아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좀 기가 막힌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자,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제를 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단속 철저히 하시고 안전하게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OX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SNS에서 대박난 잼, 불법 제조로 2억 원 벌금형 맞았다 입니다. OX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요. 사건 내막이 어떻게 되나요, 서 변호사님? 네, 일단 저도 2억 원의 벌금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일단 기사를 통해서도 접했는데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에 소재한 한 카페에서 관할청에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 등을 이용해서 만든 잼을 판매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제주시 한 단독주택으로 옮겨가서 또 2019년 3월까지 1년여간 미등록 잼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 제조한 잼은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SNS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네. 잼 판매로 얻은 수익이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한 7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7억 원. 네. 우와, 그래서 이제 예. 식품 제조 가공업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네.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이면서 A씨와 B씨 각각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예. 더불어 각각 15억과 7억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둘이 합쳐 2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2억이 아니라 22억 5천만 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신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닌 네.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왜 안 하셨는지 조금 그러게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게 또 괘씸죄 때문에 더 이게 부과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SNS상에서 이렇게 입소문을 타서 쿠키나 빵류를 팔거나 수제잼이나 또 절임류를 파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어떻게 네, 보면. 네. 일단은 뭐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예. 식품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뭐 공중위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절차 밟고 해야 되는데 일단 2018년에 뭐 미미 쿠키라는 거 혹시 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수제 쿠키라고 해서 SNS상에서 뭐 대박이 났었죠. 네. 뭐 화제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서 포장만 바꿔서. 포장만 바꿔서 아유, 판 나빴어요. 거죠. 예. 네. 논란이 이제 온라인 가게 뭐 접고 SNS 역시 폐쇄를 했었는데 네티즌에게 들기 전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그런 영업 신고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해서 네. 위생 당국의 이제 관리 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예. 2016년에 이 업소는 다시 이제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했는데요. 또요? 예, 현행법상 예. 빵, 떡 아니 이제 또가 아니고 이제 그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이제 처음에 네. 이렇게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된 쿠키나 거. 막 그런 거 했었죠. 예. 떡, 뭐 과자 제조 판매하는 제과점업과 달리 휴게 음식점에서는 이제 커피, 뭐 이런 간단한 차도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과점업이나 휴게 음식점업은 또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는 있지만 또 온라인 판매는 또 할 수가 없어요. 별개군요. 그런데 예. 어쨌든 여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게 음식점 신고만 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에 더해서 이제 네. 뭐 그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예. 대형마트 제품 사가지고 그건 진짜 너무한 것 포장만 같아요.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묻지 못할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때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징역에 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거든요. 네.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생당국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적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뭐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네. 뭐 안 되면 이제 뭐 고발하고 이런 절차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나 네.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이제 온라인 판매에다가 소비자를 기만 또는 호인, 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 표시 금지 위반 행위까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죄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중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뭐 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네, 이후로 네. 정말 깜깜무소식이네요. 네, 어떻게 네, 됐는지 그렇죠. 저도 네. 그 행보가 궁금한데 그들의.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비자를 기만해서 수제 쿠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만들지도 않은 마트에서 한 걸 포장만 바꿔서 되게 비싸게
위협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죠.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네네네. 저도 보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식품의 경우에는요, 위생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판매할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SNS 사용량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 또한 많아질 것 같은데 좀 하루빨리 이와 관련된 좀 법안이 많이들 나오고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